어느 정도 프레임을 가지고 온대요.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받아간다. 사실상 이미 답안지는 가지고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엑시노스의 운명은 갤럭시와 함께 간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버리는 거고요. 물론 이게 별로 아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못 팔고 있는데요, 뭐. 안녕하세요. 키포스트 안석현입니다. 삼성전자가 7년 만에 특정 사업부에 대한 경영진단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경영진단실이 신설이 되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일이긴 한데요. 삼성전자의 구조 변화는 사실 협력사들이나 아니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어떤 일이 있는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기사부터 보시면 이게 한국경제에 나온 건데요. 퀄컴에 밀린 AP, 현미경 진단으로 삼성 경쟁력 끌어올린다. 이 기사 찾아보시면 결국엔 시스템 LSI에 대한 경영진단에 착수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파운드리 사업부까지 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보면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경영진단실을 신설을 했죠. 이게 삼성 글로벌 리서치, 그러니까 옛날 삼성 경제연구소 산하에 생겼고, 당시에 삼성 SDI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최윤호 사장이 초대 진단실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조직이 생기면 성과를 내야 되고, 그건 뭐 진단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분명히 올해 이제 해가 바뀌고 나면 어떤 조직이 한 군데가 찍혀서 진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가 삼성전자 전사에서 어떤 위치에 차지하는지를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는 크게 보면 DS 부문, 그러니까 부품 쪽하고요, DX 부문, 그러니까 세트, 완제품이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에 경영진단을 받고 있는 시스템 LSI 사업부는 요 부품 부문 안에 있고요. 요 DS 부문 아래에 메모리 사업부, 시스템 LSI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2개를 묶어서 시스템 반도체 부문 혹은 비메모리 부문이라고 하죠. 이 메모리 사업부가 워낙 크기가 크기 때문에 메모리가 아닌 것들을 묶어서 비메모리 부분 이렇게 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인이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삼성 디스플레이도 요 DS 부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 붙어있는 숫자들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각 사업부의 매출을 제가 써놓은 건데, 단위는 조원입니다. 이게 300조 원이거든요. 삼성 전사적으로 300조 원의 매출을 올렸고, DS 부문이 111조, DX 부문이 187조 원, 이렇게 각각 매출이 나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완제품이다 보니 이쪽이 좀 매출은 좀 큰 편이죠. 자, 그 가운데 시스템 LSI 사업부는 따로 실적을 발표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부문을 묶어서 발표를 하는데, 이 2개를 합쳐서 매출이 26조 원 정도 된대요. 근데 여기저기 찾아보시면 파운드리 사업부가 보통 이 중에 한 20조 원 정도를 하는 것 같고, 그 나머지를 시스템 LSI 사업부가 합니다. 뭐 한 5, 6조 정도 된다고 보면 삼성전자 안에 전체에서 따지고 보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사실 크진 않죠. 그럼 무엇을 팔아서 연간 한 5, 6조를 버느냐? 크게 보면 4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게 스마트폰 두뇌인 거죠. 그리고 DDI, 이건 드라이버 IC라고 해서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CIS,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스마트폰 뒤에 붙어있는 카메라에 들어가는 칩이고요. PMIC, 전력관리 칩,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눠서 어떤 조직의 규모나 매출 규모로 봤을 때 이쪽이 한 절반쯤 된다고 하고요. 이 AP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한 또 절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AP 사업의 위상이라고 하는 게 시스템 LSI 사업부의 위상하고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스템 LSI 사업부의 AP 사업 위상이 어떠냐? 이게 지난해 2분기 기준으로 스마트폰 AP 시장 점유율입니다. 보시면 미디어텍이 1등이고 퀄컴이 2등이고 애플이 3등, 유니SOC가 4등, 삼성전자는 5등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자기네들이 생산해서 자기네들만 쓰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뺀다고 보면 이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 칩셋 시장에서 미디어텍과 퀄컴이 거의 다 먹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제 유니SOC, 이게 중국 회사거든요. 유니SOC한테도 안 되는 포지션으로 지금 밀려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이건데, 이런 뉴스 굉장히 자주 보셨을 겁니다. 갤럭시 S25에 스냅드래곤, 이건 퀄컴이 만드는 거거든요. 퀄컴이 만드는 스냅드래곤이 탑재가 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시스템 LSI에서 만든 AP, 스마트폰의 두뇌를 삼성전자 MX 사업부에서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동안에 삼성전자 부품 사업의 어떤 승리 공식이라고 하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서 MX 사업부에 공급을 하고, 혹은 VD 사업부에 공급을 해서 스마트폰을 만들고 TV를 만들어서 잘 팔리면 거기에서 실력을 입증을 받은 다음에 외부로 판매해서 높은 매출을 올리죠. 실제로 삼성 디스플레이는 애플하고 굉장히 많은 거래를 해서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메모리 쪽도 이 메모리가 MX도 들어가고 네트워크도 들어가고 VD도 들어가지만, 거기서 인정받은 실력으로, 그러니까 캡티브 마켓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기업들하고 활발하게 거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시스템 LSI 사업부에도 기대하는 바는, 너희가 AP를 만들어서 MX
사업부,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업부에다가 많이 공급을 하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엑시노스 좀 주세요. 요걸 기대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글로벌 기업은 고사하고 MX 사업부조차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설계한 엑시노스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 공식이 깨진 거죠. 삼성전자에서 한 5년, 10년 계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경영진단을 받았던 경험들이 다들 한 번씩은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경영진단실이 들어왔을 때는 들어와서 어떤 사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프레임을 가지고 온대요.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받아간다. 사실상 이미 답안지는 가지고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AP 설계 인력을 MX로 옮기고 이 안은 이미 2020년 전으로도 한번 검토가 됐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강인엽 전 시스템 LSI 사업부장이 계실 때 2020년 전으로 옮기자는 얘기가 나왔었대요. 이걸 옮기면 뭐가 좋으냐? 일단 지금의 시스템 LSI 사업부의 위치는 보면 사업부별 이게 독립채산제가 된다고 봤을 때 이 MX 사업부 하나만 보고 장사를 할 수는 없는 조직이거든요. 물론 가장 큰 고객은 갤럭시가 되겠지만 외부에 판매하는 것도 생각을 해서 칩의 범용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랄까요? 그러니까 애플처럼 차라리 우리가 만들어서 갤럭시에만 밀착되게 만들면 좀 더 채택률이 높아지지 않겠냐. 지금은 갤럭시에도 팔고 딴 데도 팔아보고 싶고 하다 보니 범용성을 갖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 갤럭시에도 안 나가고 밖에는 또 안 나가고 뭐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AP 설계 인력을 MX로 옮겨서 갤럭시에만이라도 한번 잘 넣어보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AP 설계를 MX로 옮기면 이런 이점도 있습니다. 지금 AP 사업부가 적자가 아주 많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이 시스템 LSI 사업부의 대부분의 적자를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설계 부분에서 난다고 하는데 만약에 MX 사업부로 옮기게 되면 MX 사업부가 그래도 연간 영업이익 한 10조 정도 나는 조직이다 보니 그래도 리소스 측면에서는 좀 더 낫지 않겠냐. 물론 MX에 계시는 분들은 싫겠죠. 그러면 그게 싫으면 많이 써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뭔가 시너지가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제 생각인데 만약에 AP 설계 인력들이 MX로 옮겨가게 되면 파운드리 사업부하고 시스템 LSI 사업부하고의 거리는 좀 더 멀어지는 거죠. 전에는 원래 두 개가 한 몸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에는 이 두 개가 하나의 몸으로 묶여져 있고 파운드리 사업부가 LSI 사업부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분사가 됐지만 밖에서는 사실 분사됐다고 보지 않죠. 근데 얘를 만약에 뚝 띄어가지고 여기로 넣어버리면 좀 더 거리가 멀어지죠. DX 부문하고 DS 부문으로 완전히 나눠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이제 TSMC에 맡겨서 어떤 공정에 대한 이점도 가지고 갈 수 있다. 뭐 이런 장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조삼모사긴 한데 회사 전체로 보면 시스템 반도체 사업이 적자가 축소될 수도 있죠. 이거는 그냥 숫자에 가려지는 거죠. 다만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AP 설계 인력들이 MX로 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당장 이제 외판 시도는 못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거의 팔고 있지 못합니다. 다 거의 갤럭시에 밖에 못 들어가고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명목상 우리가 갤럭시가 제일 큰 고객이고 중국에 있는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데 한번 컨택도 해볼 수 있고 여러 시도를 해볼 수 있지만 MX 사업부에 들어가는 이상 더 이상 이제 외판 시도는 안 된다. 엑시노스의 운명은 갤럭시와 함께 간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버리는 거고요. 물론 이게 별로 아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못 팔고 있는데요, 뭐. 그리고 퀄컴과의 관계가 굉장히 애매해질 수는 있습니다. 물론 퀄컴 입장에서 보면 전에도 이제 LSI 사업부나 MX 사업부나 뭐 그나물의 그 밥 한 지붕 세 가족 뭐 이렇게 봤겠지만 엄연히 사업 부문으로 나눠져 있을 때하고 이게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하고 좀 뭐 느낌이 다르죠. 전에 퀄컴에서 만약에 MX 사업부에 자기네들 어떤 칩 로드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오픈을 했었더라도 이게 이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더 이상 그렇게 투명하게 공개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그 관계 설정도 좀 애매해질 수 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AP 설계 사업을 MX 사업부로 옮기면을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이미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얘기긴 하지만 과거에 삼성전자가 영위해왔던 그러니까 어떤 캡티브 마켓의 물량을 기반으로 해서 실력을 키우고 그걸 기반으로 해외 글로벌 마켓에 부품을 공급하는 이런 어떤 승리 공식이 시스템 LSI 사업부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게 뭐 최소 5, 6년, 6, 7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고 물론 아직 경영진단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AP 설계 사업이 MX로 옮겨갈지 아닐지 아직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도 이거 보고 계시면 이 안에서 어떤 기회를 포착하신다던가 뭐 여러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